goal is to give people hope that there is a path to a fully sustainable global economy. Tesla CEO Elon Musk making a surprise visit to Beijing as the company's China's vehicles. 중국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나하나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데이터와 IT 관련된 사업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FSD를 위해서 중국 내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 잠재적인 승인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FSD를 중국에서 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FSD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이 중국에서 이 FSD를 출시하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것은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앞서 나가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율주행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이 먼저 테슬라를 이용해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산업을 중국에서 먼저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이런 의지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위해서 이게 많은 대가를 치루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혹독한 대가가 바로 중국의 경기 불황이었죠.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1대1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미국이 여기에 큰 태클을 걸면서 중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미 큰 판을 움직이면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부분, 상당량을 이제 인도라든지 멕시코, 그리고 인도네시아,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국가로도 이제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판에서 밀리게 되면요, 앞으로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세계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중국 자체가 큰 시장이긴 하지만 경제 발전을 이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있어서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의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 IT 기업, 전 세계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이 FSD와 로보택시 사업을 중국에서 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바이두와의 협력입니다. 중국에서는 구글 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두의 맵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중국 내에서 바이두의 맵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바이두와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 정부가 이 테슬라와 바이두의 협력을 승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정말 많은 여정을 겪어왔습니다. 2017년에 모델 3 생산 지역에 돌입한 이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 재패를 위해서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았었죠. 당시 중국 법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이 전기차를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했고요. 30년 동안이나 중국 제조업의 성장을 규정하던 법을 바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017년 4월에 머스크가 중국 지도자들을 처음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과의 합작 회사가 아니더라도 테슬라는 이 자동차 공장을 중국에 짓고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고 설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을 청정에너지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2018년 초에 합작 투자 없이도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첫 번째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고요. 이후에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중국 공장이 테슬라 차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생산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테슬라에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계에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계획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고위 관리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밝혀진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들인데요. 중국 정부가 현재 4차 산업의 많은 기술들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산업이 많이 육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가장 발전된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술을 통해서 중국의 기업들의 기술을 한층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 테슬라의 관계는 계속해서 더욱더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과 FSD 출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왔던 이 중국 정부가 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인류가 한 번도 스마트폰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의 인류는 한 번도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시점에서 FSD가 앞으로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재 인류가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운전이라는 노동에서 해방되게 되면 이는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술 혁신의 초입에 바로 인류가 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테슬라의 전기차는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테슬라는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부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전 세계에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이미 FSD를 출시했고요. 이제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게 된다면 정말 커다란 변화의 파도가 이 세계를 덮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의 이야기를 하지만 묵묵하게 지금까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 세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혁신의 초입에 바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테슬라의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반드시 인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투자의 기회가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눈앞에 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He met with Chinese leaders and then soon after Tesla flagged that the company had been approved by Beijing at least in terms of its new data security regulations. 테슬라가 중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안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정작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사기가 아니냐 하는 법무부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환영받고 있는 상황과 테슬라의 FSD와 로보택시 서비스가 왜 중국으로 가야만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조사한다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도권이나 여러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즉 풀 셀프 드라이빙 FSD라고 하는 것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다라고 많은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했죠. 테슬라가 FSD를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에게 조금 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테슬라의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더 이 기술이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완성되면 결국은 FSD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술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 자율주행 레벨 5가 아닌데도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일부 주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였던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법무부가 이런 점에 대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졌는데요. 비단 이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나올 때면 꼭 이러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기사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테슬라 FSD 최신 버전이 인간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들이 이 테슬라의 FSD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사기라고 할 수는 없는 시점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었죠. 그리고 바이두의 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고요. 이 FSD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이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표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표심을 잡아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전환을 늦추고 내연기관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SD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인공지능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택시 서비스를 앞당겨서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대규모 레이오프를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FSD와 로봇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과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만 해서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요. 일론 머스크식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과감하게 중국으로 날아가서 리창 총리를 만났고요. 많은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 FSD를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달라고 했고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의 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테슬라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미국을 떠나서 중국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게 된다면 이제 미국에서도 더 이상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현재 중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욱더 혁신에 앞장서야 할 텐데요. 많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 혁신을 가속화하기보다는 따라잡으려는 중국을 제재하는 쪽으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 부분에서 이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려는 미국 정부 때문에 중국은 이제는 테슬라를 중국 시장으로 불러들여서 이 혁신 기업의 꽃을 피우겠다 하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 또한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이용해서 FSD와 로봇택시 서비스의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 데이터와 IT 관련 사업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월가에 많은 우려를 잠재우고요. IT 기업으로서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다시 높은 기업 가치를 월가에서 인정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Tesla CEO Elon Musk hopes to test his robo-taxis in China. CNBC가 우한에서 바이두의 로봇택시를 직접 타보러 중국으로 갔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기자는 저녁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바이두의 로봇택시를 타려고 하는데요. 바이두의 로봇택시는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아이와 노인, 임산부와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리스크가 있는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탑승자가 있는 모든 장소로 로봇택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택시에 탑승할 수 있는 지점이 정해져 있는데요. 비용은 약 $3라고 합니다. 할인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인을 받게 되면 일반 택시와 요금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로봇택시를 호출한 지 약 15분 후에 한 대가 도착을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택시 안에 운전자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로봇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해서 기자가 해당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운행 중인 로봇택시 절반가량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운전자가 없는 로봇택시에 탑승을 할 수 있었고요. 바이두의 로봇택시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속 30마일 정도로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복잡한 도로를 꽤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두의 로봇택시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SOS 버튼을 누르면 원격으로 차를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에는 360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기자는 아직 로봇택시 기술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 같이 했습니다. 바이두는 테슬라의 로봇택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바이두의 로봇택시는 라이더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최근 개발된 바이두 로봇택시 가격은 $28,000라고 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는 가격이 절반가량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중국에서는 정말 자율주행과 로봇택시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iking tariffs on roughly $18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요.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철광과 알루미늄 그리고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를 25%로 올리고요.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는 50%로 인상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세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보다 2배에서 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테슬라라는 혁신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여서요.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요. 바이두의 맵을 이용해서 로보택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슬라 기술을 자국 내에서 활용해서 자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미국은 이렇게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보다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그동안 해왔고요.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전기차 국가가 되었는데요. 미국은 현재 대선을 앞두고 내연기관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표를 얻으려고 전기차 전환을 늦추면서 전기차 산업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제대로 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혁신적인 제품은 한번 써보면 정말 빠져들게 되죠. 이후에 입소문을 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이 그랬듯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역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이용이 만약 본격화된다면 각 국가로 빠른 시간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이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점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